너무 우리나라 증시만 안 좋은 것들이 보이니까 나쁘게 말하면 우리나라 증시 또는 우리나라를 욕할 수밖에 없고 좋게 말하면 우리나라만 더 약했다면 우리나라가 더 강한 시기가 와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안 온 거에 대한 그런 화남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일단 팩트로 수치로서 할 수 있는 건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도 외국인은 2,900억을 순매도 했고요. 5일 누적으로 보면 1조 9천억, 2조 가깝게 순매도를 했고요. 수치상으로는 환율이 1,400원까지 올랐고 외국인들이 누적적으로 2조, 3조, 4조의 순매도를 했잖아. 결국은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막아야겠다. 근데 그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정부에서 환율 안정화를 위한 어떤 조치들 또는 외국인들 자금 이탈에 대한 어떤 조치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대표님 보혜씨 왔어. 기분 안 좋으세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은 뭐 한 4시 50분 5시인데요 장 끝나고 제가 이제 장중에 점심을 당연히 먹지만 오늘은 점심 안 먹고 계속 장을 지켜보고 장 마감하고서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요. 맥주 한 잔을 같이 했습니다. 치맥을. 제가 회사를 밸런스 에셋을 지금 2년 이상 운영했는데 회사에서 치맥을 먹은 건 뭐 토요일 일요일 빼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죠. 오늘 왜 내가 술이 먹고 싶었나?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보혜씨 썸네일 제목이 그거였어요.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근데 어찌 보면 그때만 해도 보통의 애널리스트들이 뭐 우리나라만 빠진다 이런 분석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좀 약간 사인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만 더 빠지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방송을 했고 보혜씨가 썸네일을 잡아냈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오늘은 아침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 들었던 생각은 주식 투자자들의 그런 힘듦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보자분들은 내 종목이 빠지면 힘든 거죠. 시장하고 상관없이 내 종목이 빠지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좀 분석을 그래도 좀 하는 사람들은 시장 평균 정도로만 내 계좌, 내 종목이 빠지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만 더 많이 빠지는 그 시간들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는 거죠. 특히 오늘은 제가 장중 시황에도 썼지만 어제 나스닥을 포함한 미국 시장은 보합권 마감을 했어요. 약보합권. 그리고 오늘 미국 선물 지수도 마이너스 0.5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도 마이너스 0.3, 0.5.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뭐 일본, 홍콩, 상해, 호주, 대만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오늘 그나마 거래소는 뭐 1%대 하락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장마감하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시장에 참여하면서 평균가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노력들이 한국 증시를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글로벌 증시 평균과 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나라 증시만 안 좋은 것들이 보이니까 나쁘게 말하면 우리나라 증시 또는 우리나라를 욕할 수밖에 없고 좋게 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만 더 약했다면 우리나라가 더 강한 시기가 와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안 온 거에 대한 그런 화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화남 분노가 있을 때 어떻게 해소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저는 이겨내요. 그냥 집에 가면 PC 키기 싫으니까 우리나라 프로에서 좋아하는 프로는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골 때리는 그녀들 어제 수요일이었는데요. 그 여자 연예인 분들이 이렇게 축구 열심히 하면서 실력 느는 거 보면 재밌더라고요.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면 느는구나. 근데 그거로는 이겨내지 못할 정도의 하락이 오늘까지도 이어져서 많이 속상한 하루네요. 아마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똑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평균값 정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는 평균값 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 세계 증시에서 우리나라만 많이 빠지는 것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없으면 사실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많이 빠진 시장 오늘도 이어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뭐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은 거 아닙니다. 치킨 먹으면서 500cc 2잔 먹었으니까 1000cc 먹었네요. 일단 거래소 지수는 오늘 그나마 코스닥에 비해서는 거래소 지수는
우리는 선방을 했습니다. 코스닥에 비해서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방한 게 아니고 코스닥에 비해서 거래소는 1.2가 빠졌고요. 오늘 장중 저점은 2,300이에요. 종가는 2,314.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점 대비 30% 하락이 2,320이었거든요. 오늘까지 고점 대비 작년 6월 말 고점 대비 30%가 빠졌고요. 2,300은 길게 보면 코로나 전인 2017년 고점을 벌써 깼고요. 그 전인 2011년 고점이 2229거든요. 2011년이면 오늘 2022년이니까 11년 전이죠. 11년 전 고점 또는 금융위기 직전이 2007년 고점. 2007년 고점이 2085거든요. 2007년 즉 15년 고점, 15년 전 고점 또는 2011년, 11년 전 고점까지 밀린 상태. 그리고 코로나 직전의 고점인 2017년, 2018년 연초 고점은 벌써 하향 돌파한 지수까지 떨어졌습니다. 거래소 지수 기준으로요. 오늘 거래소는 이번 달만 13%가 빠졌고요. 거래소 13%의 하락은 1월의 하락을 이미 깼고요. 코로나가 발병했던 3월달 물론 장중 최저점은 27%였지만 월간 고점 저점으로는 11%니까 그것도 깬 상태고요. 2018년 10월이 13%였는데요. 오늘 13.83 빠졌는데 2018년 거래소가 13.37이에요. 그럼 그것도 깼어요. 그러면은 월간 기준으로 금융위기 2008년 10월 이후로 가장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빠진 상태. 코스닥은 좀 더 심합니다. 코스닥은 월간 기준으로 오늘까지 정확히 20.03%가 빠졌어요. 코스닥은. 올해 1월 달에 15%가 빠졌었고요. 2018년에 20% 살짝 넘었습니다. 21%. 그리고 역시 코로나 저점 2008년 10월에 30%가 빠졌으니까 지금 올해의 6월의 하락은 거래소 코스닥 비교를 해보면 2008년 그리고 2018년 그리고 이번 6월 달. 그러면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거래소 코스닥만큼 하락을 했니? 라고 비교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증시에서 보면 우리가 쉬운 지표로 삼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번 달 8% 빠졌습니다. 8% 나스닥은. 다우는 이번 달 7%가 빠졌어요.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니케이는 4%가 빠졌고요. 홍콩 항생은 이번 달에 0.56%가 빠졌고요. 대만 가건이 좀 많이 빠졌는데 8%. 많이 빠진 나라들이 한 8% 빠졌는데 우리는 코스피는 15%, 코스닥은 20%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하락은 아니지만 왜냐면 다른 나라들도 빠졌으니까 우리나라만의 하락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4배가 빠지는 장이 오늘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일찍 저는 우리나라가 많이 빠지는 거를 잡아냈는데 왜 많이 빠질까? 왜 많이 빠질까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야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야.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 러시아 전쟁의 시기야 라고 하기에는 글로벌 증시 평균보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만의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일단 팩트로 수치로서 할 수 있는 건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환율이 많이 올랐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알지만 오늘도 외국인은 2,900억을 순매도 했고요. 5일 누적으로 보면 1조 9천억, 2조 가깝게 순매도를 했고요. 한 달 누적으로 보면 4조를 순매도 했어요. 그래서 수치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만 많이 빠지는 이유를 들어라 하면은 그냥 수치상으로는 환율이 1,400원까지 올랐고 외국인들이 누적적으로 2조, 3조, 4조의 순매도를 했잖아. 그럼 적어도 그 수치를 믿는다면 결국은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막아야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정부에서 환율 안정화를 위한 어떤 조치들 또는 외국인들 자금 이탈에 대한 어떤 조치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주식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해답이에요. 결국은 제가 주식을 20년 이상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찾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하는 부분은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만 더 많이 빠지니까 그걸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적어도 정부 정책상으로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또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게 맥주 1000cc 먹고 하는 말입니다. 자, 지수 그래프를 한 번 더 보면 완전 역배열의 연중 최저점을 계속 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까지도 그냥 떨어지는 칼날이었고요. 오늘 잡았던, 어제 잡았던, 그저께 잡았던 계속 손을 베고 있습니다. 그 손을 벤 자국은 오래 남을 거고요. 굉장히 아픈 순간입니다. 적어도 자율 반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차트에서. 자율 반등은 사실은 오늘 나왔어도 되고 어제 나왔어도 되고 충분히 나올 시점이에요. 오늘 장중 시황에 자율 반등이 단기적 반등이 안 나오는 게 더 신기한 장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충분히 나올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안 나오니까 이야 도대체 얼마나 더 빠지려고? 그럼 월간 하락률이 코스닥이 25% 30% 빠져야 된다고? 2008년 금융위기처럼? 그럼 지금 2008년 금융위기가 똑같은 위기의 순간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2008년 금융위기와 똑같은 위기의 순간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의 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정도의 위험은 아닌데 주가의 하락은 그 정도까지 빠지고 있네? 반등은 도대체 언제 오지? 그런 막막함을 투자자 여러분들도 아마 갖고 있을 텐데 해답은 저기 오리무중 안개 속이니까 답답할 뿐이죠. 그냥 막연하게 반등은 올 거야. 당장 내일이라도 올 거야. 근데 안 오고 있으니까. 보통 차트 분석에서 너무나 많이 빠지면 자율반등, 소위 말하는 데드캣 바운드라고 하죠. 많이 튀어오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하락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의 반등이 오는 게 맞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거래소 기준으로 2700에서 2300까지 왔으니까 400포인트가 빠졌거든요. 그럼 반이라면 2500까지, 한 3분의 1이라면 한 2450까지 반등은 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오늘까지도 안 왔어요. 내일 올지, 다음 주 초에 올지. 근데 6월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금요일, 다음 주 월, 화, 수, 목 5일이 남았는데요. 5일 안에 반등이 와서 월봉상으로 아래 꼬리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확률적으로. 금융위기 저점인 10월 달에도 아래 꼬리는 길게 있었고요. 그리스 위기의 2011년 8월 달에도 역시 아래 꼬리는 있었고요. 코로나 저점이었던 2020년 3월 달에도 아래 꼬리는 길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 6월 달에는 오늘까지도 아래 꼬리 없이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를 만들고 반등을 줄 날이 내일부터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거래소 지수 하락보다 삼성전자의 하락이 덜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 0.35% 하락. 지수 전체가 흔들릴 때는 잡아주는 애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연초에 지수가 흔들릴 때, 기술주들이 흔들릴 때 은행주 또는 철강주 또는 통신주 이런 애들이 잡아줬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지금은 금융주도 떨어지고 철강주도 떨어지고 통신주도 떨어지는 거죠. 전 업종이 떨어지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 삼성전자가 지수 하락보다 덜 빠졌다라는 거에 일말의 희망을 갖고요. 좀 아래까지 보면은 네이버 2%? 네이버가 오히려 좀 바닥을 다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아 1%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제약바이오 애들이 좀 괜찮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제일 많이 빠진 업종이 제약바이오였는데요. 오늘 셀트리온이 2.8% 올랐고요. 말씀드렸던 철강주의 대표주자인 포스코홀딩스도 거의 추풍 낙엽 수준입니다. 보시면 연초에 빠질 때 상반기에 잘 버틴 게 철강주거든요. 근데 지금 6월엔 철강주도 빠지고 있어요. 금융주, KB금융. 연초에 1월달, 2월달에 잘 버텼던 게 금융주거든요. 근데 6월달에 금융주도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움직임이 그나마 괜찮았던 애들이 네이버, 기아, 셀트리온 이 정도고요. 통신주 SK텔레콤 오늘 3% 올랐어요. 그러니까 업종으로 이 업종이 괜찮았어라고 말할 만한 업종은 없는데 그나마 클레프톤이 1%, 2% 그리고 NC소프트가 3% 넷마블이 보합권 이상 해서 거래소 대형주 중에서 업종이 잘 버틴 건 오늘은 게임주가 그나마 잘 버텼고요. 또 음식료주의 대장주 시총 1위 5조 7천억짜리 CJ제일제당이 오늘 3%가 올랐습니다. 거래소 대형주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등락 현황 보면 거래소가 오늘 1%대밖에 안 빠졌다고는 하지만 종목으로 보면 처참해요. 거래소 77종목 상승, 800종목 하락. 코스닥은 80종목 상승, 1300종목 하락.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한 150종목 상승이니까 10개, 12개 중에 하나 오르는 굉장히 취약한 시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거래 대금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정말 거래 대금은 6월 달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믿는 게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또는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다. 이런 격언을 생각했을 때 이 6월 달 활발한 삼성전자의 거래량이 삼성전자를 좀 주가 안정으로 이끌고 그래서 지수가 안정으로 이끌어지고 그래서 전 종목들이 좀 안정을 찾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오늘 음선 나왔지만 10% 오르면서 거래대금 좀 터졌고요. 확실히 지수가 크게 움직이는 시기니까 코덱스 ETF 애들, 지수 관련 ETF들이 오늘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고요. 그나마 잘 버텼던 2차 전지 관련 코스닥 종목인 LNF가 오늘 9%가 빠졌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9%가 빠졌으니까 이게 자녀 워낙 안 좋으니까 잘 버티던 애들도 다른 역배열로 쭉쭉 빠진 애들에 비해서 거의 한 달 동안 잘 버텼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도미노 게임 같은 거죠. 잘 버티던 애들이 도매금으로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까지 이어졌다는 게
아쉽습니다. 시총 상위 애들의 특징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에서 오늘 상한가 종목은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재료로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요. 그럼 보통 같으면 건설주들이 다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오늘 건설주 따라가는 종목 한 종목도 없었고요. 더 황당한 건 탑30의 상승률이 4%예요. 4%. 탑30의 상승률이 4%란 얘기는 단기 매매고 중장기 투자고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오늘도 계속됐다는 얘기고요. 4% 이상인 탑30에서 어떤 테마를 잡기에는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그나마 오늘 상승 테마를 꼽자면 오르비텍이 15%가 올랐고 대형주인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이 이름이 바뀐 거죠. 입에 아직 읽지 않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총이 꽤 크죠. 두산에너빌리티 시총은 10조짜리예요. 10조짜리 두산에너빌리티가 5% 올랐다는 점에서 그나마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잘 움직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류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니까 탑30의 제약바이오가 이름을 많이 올렸다 정도? 그 정도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도망가. 여기까지. 술지정 아닙니다. 저도 지성이입니다. 사실 유튜브는 자기 개인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다른 유튜버에 나가거나 또는 방송에 나가거나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제 채널에서 제가 오늘의 마음을 좀 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약간 여러분들의 그런 공허함, 분노 이런 것들을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치맥 한 잔 먹고 방송하고 또 제가 원래 치맥 먹고 했을 때 이렇게 노래 한 곡씩 하는 습관이 있어서 해봤으니까 좋은 모습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같이 힘든 장에서 강연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장에서 유튜브에서 다 하지 못한 말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회를 통해서 말할 수 있겠죠. 7월 2일 부산에서 무료 강연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니다. 댓글 제일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보혜씨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7월 2일 토요일날 부산 강연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에 정보 올려주시면 되고요. 또 그 댓글에 링크가 되어 있을 텐데요. 골든타임이라는 재테크 머니쇼를 재테크 토크쇼를 7월 10일 일요일날 서울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김 작가님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유료예요. 이거는 유료고 제가 단독 진행하는 부산 강연은 무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링크 잘 보시고 나 여기 시간 되는데 참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노래 노래를 지금 보혜씨가 눈으로 욕하는 걸 내가 참으면서 보혜씨가 눈으로 대표님 그건 아니에요 이런 눈빛을 참으면서 내가 노래를 지금 시작할 때도 하고 끝날 때도 했는데 또 노래를 하라고? 부자 노래 첫 번째 주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샘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세무사입니다. 11시 기준 장중시황입니다. 우리 증시의 글로벌 지수상의 강세 또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저희 루틴은 미증시 마감과 장중 미선물 지수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 지수인데요. 6월은 거의 모든 날이 우리 증시의 상대적 약세를 확인하며 오늘도구나 라는 한숨을 쉬는데 오늘도 현재까지 흐름은 그러하네요. 오늘도 다른 아시아 증시의 보합과 달리 우리 증시의 상대적 약세 지속되는데 거래소 마이너스 0.39%, 코스닥 마이너스 1.39%입니다. 오늘까지 6월 하락률은 이미 올해 1월의 하락률을 넘어섰는데 이 정도의 낙폭이 있는 과거의 경우 월봉상 아래꼬리 반등을 주고 끝나곤 했는데 이번 6월은 거래일수로 이제 오늘 포함 6일 남았는데 오늘도 반등은 없는 것으로 오전 장까지 확인이 되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주목할 변수가 확률로 기결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1301원까지 상승하며 13년 만에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수 그래프는 역배열, 연중 최저점 구간이며 오늘도 다시 재차 최저점을 갱신했습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등 시총 1, 2, 3위 종목 나란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 2%, 기아이 1%, 셀트리온 3%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오랜만에 7% 상승하고 있으며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등 게임주 동반 상승에 하이브도 2% 상승입니다. 하나솔루션, OCI 등 태양광도 좋은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ABL 바이오, 케어젠 등 일부 제약바이오주 소폭 상승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늘도 하락 종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오르비텍 등 원전 관련주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하루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그나마 먹히고 있으니 글로벌 평균값에서 지속적인 우리 시장만의 약세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을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한 줄평, 반등이 안 오는 게 신기한 장세.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 내 힘들다 거꾸로 다들 힘내.